2009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8시경 아일랜드 북서부 퀸즐랜드주와 인접한 슬라이고주의 외딴 해안가 마을인 로시스 포인트 104장. 평화로운 아침 산책을 즐기던 한 지역 주민 부부가 모래사장 위 썰물 라인에 부자연스럽게 누워있는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사망한 남성은 외견상 대략 60대 초반에서 중반 전후로 보였으며 발견 당시 거친 해변 모래사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검은색 가죽 재킷과 고급스러운 정장 스타일의 남색 바지에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아일랜드 경찰들이 인근 통제를 시작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수사 현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논리적 공백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지니고 있던 바지 주머니와 상의 재킷 안감, 그 어디에서도 아일랜드 현지 신분증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그 어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심지어 지갑 내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영수증 조각이나 메모지조차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수사관들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진짜 미스터리는 그가 착용하고 있던 모든 의복의 상태였습니다. 남성이 입고 있던 가장 바깥쪽의 겉옷, 가죽 재킷부터 안쪽의 푸른색 와이셔츠, 방한용 스웨터, 정장 바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는 완전히 탈의하기 전까지 결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속옷 안쪽과 양말 끝부분에 아주 작은 세탁 라벨과 브랜드 제조사 태그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가위나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정교하게 오려져 날아가 있었습니다. 제품의 생산지나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마리조차 세상에 남기지 않겠다는 범인의 악의적인 의도이거나 혹은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흔적을 말소하기 위해 행한 철저한 사전 준비임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즉시 이 유령 같은 남성의 사망 전 생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슬라이고 시내 전체의 대중교통 이용 기록과 전 시내의 공공기관 및 사설 매장의 CCTV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해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정확히 사흘 전인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아일랜드 북부 대리 지역에서 출발한 시외버스를 타고 슬라이고 종합터미널에 하차하는 그의 최초 행적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린 직후 무거운 검은색 가방 2개를 양손에 쥐고 곧장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슬라이고 시티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는 아주 유창하지만 다소 둔탁한 독일식 혹은 오스트리아식 억양이 섞인 영어 발음으로 투숙을 요청했고 숙박 명록에는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 A-1010이라는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를 자필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오스트리아 대사관 당국과 인터폴 본부를 통해 긴급 국제 공조 확인을 거친 결과 해당 주소는 비엔나 시내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유령 주소였으며 피터 버그만이라는 인적사항 역시 유럽연합 내에 등록되지 않은 완벽하게 조작된 가명이었습니다. 시내 전체 통제 카메라와 호텔 내부 CCTV에 기록된 이 가명 인물 피터 버그만의 3일간의 행적은 베테랑 형사들과 범죄 분석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투숙하는 사흘 동안 매일 최소 수차례 이상 호텔 밖으로 외출을 감행했는데 호텔 로비를 나설 때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내용물이 가득 담겨 불룩해진 보라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 수많은 카메라 감시망을 거쳐 다시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오는 그의 손은 언제나 항상 가벼운 빈손 상태였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그가 보라색 비닐봉지 속에 든 개인 물품들을 시내 쓰레기통이나 공공하수구에 폐기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동선 내의 모든 폐기물 수거함과 하수 처리 구역을 이잡듯 뒤졌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의 비닐봉지나 내용물은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슬라이고 시내 지도와 실시간 감시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렌즈가 비추지 못하는 각도인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아주 짧은 사거리의 틈새와 어두운 골목길만을 정확하게 골라 걸어 다니며 자신의 진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사진, 옛 서류, 여권 조각, 옷가지 등의 소지품들을 도시 전체에 완벽하게 분산해 폐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동선을 분 단위로 쪼개 분석한 결과 그가 비닐봉지를 들고 사라졌다가 빈손으로 나타나는 사이의 공백 시간은
단 3분에서 5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동선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실종 및 사망 전날인 6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6분 그는 호텔 프런트에서 숙박비를 모두 현금으로 정산한 뒤 체크아웃을 마쳤고 검은색 가방 하나와 처음에 입고 왔던 가죽 재킷을 들고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인근 중앙 우체국으로 향해 누군가에게 보낼 편지 혹은 소포를 발송했습니다. 당시 우체국 직원은 그가 매우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영수증이나 거스름 돈을 챙길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고 경찰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우체국을 나온 그는 오후 2시 20분경 로시스 포인트 해변으로 향하는 시내 외곽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뒤 다수의 지역 주민들과 목격자들은 그가 바닷가 백사장 근처를 아주 천천히 거닐며 차가운 바다 수평선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피터 버그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가장 거대한 반전은 경찰청 부검실에서 진행된 정밀 사체 검사 결과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닷가 물가에서 발견된 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위장 조직과 폐 내부에서는 염분이 섞인 바닷물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바다에 스스로 뛰어들었거나 누군가에 의해 밀쳐져 숨진 익사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립법의학자들은 남성의 내부 장기를 절개한 뒤 믿기 힘든 거대한 신체적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성은 이미 온몸의 뼈와 주요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된 말기 전립선암 환자였으며 심장 판막 질환 역시 매우 심각해 수일 내에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신체적으로 극도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골반뼈 곳곳으로 암이 전이되어 일상적인 걸음걸이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매일 겪었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액과 세포 조직을 정밀 분석한 화학 독극물 및 약물 검사 보고서에서는 그 어떠한 마약성 진통제나 일반 암치료 약물 성분도 단 1mg조차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타살을 증명할 만한 외부의 결박 흔적, 둔기에 의한 타박상, 목 졸림 등의 방어흔이나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현대의학의 도움이나 기본적인 진통제 처방 없이 온전히 신체가 무너지는 고통을 정신력으로 견뎌내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일랜드의 낯선 해변 도시로 찾아와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의 존재 흔적을 이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그가 우체국에서 발송한 우편물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했으나 수치인 정보 역시 조작되어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인터폴과 유럽 전역 정보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 세계 지문 데이터베이스, 치과 보철 치료 기록, 그리고 실종자 DNA 대조 작업을 단연간 집요하게 수행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상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면 반드시 행정망에 남았어야 할 세금 납부 기록이나 의료보험 가입 기록 등 모든 행정망을 뒤졌지만 전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 남성의 진짜 이름과 국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의 철저한 보호를 받던 비밀 특수인물이었거나 혹은 사후에 자신의 존재가 가족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했던 인물이라는 두 가지 가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